국석을 열어두고 이에 대처하기 위한 다양한 지역사회 대응 조치를 사전에 준비해두고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역사회 관련 대응 체계를 대폭 강화하여 확실한 지역 방어망을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코로나19 속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31번째 확진자가 슈퍼 전파자가 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워졌습니다. KBS의 홍사훈 기자, 양지열 변호사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코로나 확진자가 나온 지 공교롭게 오늘 한 달째 되는 날이고 우리가 어제까지 잘 잡아왔는데 오늘 15명이 늘었습니다. 그중에 이제 대구 경북 지역에서 13명이 늘었어요. 네. 한꺼번에 들었죠. 네. 뭐 전북이라서 46명이 지금 확진자가 됐는데 네. 특히 31번 환자 어제 이제 확진 판정을 받은 31번째 환자 있지 않습니까? 이분의 상황이 좀 복잡해졌습니다. 네. 이분이 그러니까 지금 여러 군데를 돌아다녔어요, 일단. 네, 네. 그리고 먼저 좀 그 그래픽이 지금 준비가 됐는지 네, 모르겠는데 동선을 보면서 한번 좀 그러면 보면 홍사훈 기자의 설명을 듣겠습니다. 네. 먼저 6일 날, 2월 네. 6일 날 교통사고로 어제 확진을 받은 31번째 환자의 동선입니다. 그렇죠. 네. 가장 먼저 2월 6일 날 이제 교통사고로 네. 이제 그 한방병원에 입원을 했거든요. 그런데 네. 그 다음 날 열이 나고 기침이 나고 그래서 병원에서 입원을 했습니다. 네. 교통사고로 그러니까 입원을 한 그게 거예요. 7일입니다. 아, 그렇죠. 제가 말을 잘못했는데 네. 교통사고로 입원을 했다가 그 다음에 열이 나고 그래서 병원에서 이제 이 코로나 아니냐 의심을 네. 좀 그 권고를 좀 했는데 이 환자가 좀 거부를 했어요. 그리고 네. 14일에 폐렴 소견을 받았습니다. 14일 날. 네. 그런데 이 환자가 좀 문제가 되는 거는 네. 입원을 하고 9일 날 또 16일 그러니까 폐렴 확진을 소견을 받고도 네. 신천지 신도였던가 봐요. 네. 그래서 교회 예배를 가고 또 14일 폐렴 확진을 받고 다음 날 바로 또 예식장 가서 뷔페 식당 가서 같이 식사도 하고 이랬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오늘 폐렴 증상이 있었는데. 그렇죠. 네. 네. 병원에 그때- 이제 입원하고 있었는데도 왜 그냥 교통사고 환자들 왜 우리가 흔히 뭐 나이롱 환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 밤에만 잠깐 병원에서 자고 낮에 그냥 자기 볼일 보는 아마 그런 그 가능성도 있는 것 본인 같아요. 말로는 어떤 확인서는 끊고 예배를 나가고 또 식사 이런 데도 나갔다. 보도를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폐렴 네. 그 확진을 받았고 네. 고열이 있고 그런데 네. 더군다나 입원을 한 상태에서 예배 보고 그 결혼식 가서 하고 그러는 게 근데 뭐 그때는 본인이 몰랐을 거니까 중요한 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저희 보건당국에서 밝힌 바로는 7일 날 입원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9일 날 입원 중에 열이 예배도 나고, 보고 예. 10일 날 발열 증상이 있었는데 예, 이때 권고했는데 이때 검사 안 받고 그렇죠. 또 며칠 있다가 또 폐렴 증상이 있었는데 14일 그때 또 검사를 받지 않고 그렇죠. 그러다 그다음에 어제- 또 결혼식을 갔어요. 그 부분이 아주 중요한 부분 같습니다. 네. 그리고 어제서야 확진이 나온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네. 오늘 13명이 추가로 확진받은 확진자들이 네. 13명 중에서 11명은 그러니까 한 명은 그 중에서 이제 그 병원에서 있었던 네. 병원 관계자고 나머지 10명이 그 신천지 교회에 있는 아마도 신도들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분이 처음에 9일 신천지 예배를 갔을 때 거기서 감염을 시켰는지 아니면 이분이 거기서 감염됐는지는 그건 모르는 거죠. 그건 모르는 거죠. 질병관리본부에서는 그러니까 어쨌든 거기서 한꺼번에 네. 이게 확 퍼졌으니까 이른바 그 슈퍼 전파자가 사건이 발생했을 것 같다. 네. 다만 이 31번 환자가 전파를 시킨 건지 아니면 네. 감염을 그야말로 말씀하신 것처럼 받은 네. 건지 그건 아직 모른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새로 나온 확진자가 15명인데 설명 들으신 것처럼 신천지 교회에서 10명 이렇게 해서 31번 저걸 31번째 확진자가 다 옮겼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31번째 확진자 그건 역학조사를 해봐야 해봐야 알죠. 합니다. 그렇지만 관련 있는 사람이 11명이고 나머지 2명은 아직 그 연관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지역에서 나왔기 때문에 아직 정확하게는 확인되지 않고 있고 수도권 2명은 잠시 후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는 대구 중계차 연결해 보겠습니다. 정혜미 기자, 확진받은 분들 지금 상태도 궁금하고
무엇보다 지역사회 불안감도 커지고 있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네, 오늘 코로나19 환자가 대구에서만 10명, 경북에서 3명 추가로 발생을 했습니다. 제 뒤로 보이시는 대구 의료원에서도 현재 확진 환자 10명이 격리 치료를 받고 있는데요. 현재 환자들의 상태는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루 만에 이렇게 환자들이 대거 늘어나는 등 지역사회 우려가 커지면서 대구 경북은 혼란에 빠진 상황입니다. 이곳 대구 의료원 주변에서도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대구 의료원에 마련된 선별진료소에는 오전부터 의심 증상이 있는 환자들의 발길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병원도 정문을 제외하고는 입구를 모두 통제했고 방문자 기록과 발열 체크, 소독을 한 뒤 병원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상황입니다. 확진자와 의심 환자들이 다녀간 지역병원 응급실도 잠정 폐쇄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나온 경북대병원과 계명대 동산병원, 확진 환자가 다녀간 영남대 영천병원이 응급실을 잠정 폐쇄했고 대구 가톨릭대학교 병원도 의심 환자 3명이 나오면서 오늘 오전부터 응급실을 잠정 폐쇄했습니다. 대구시와 경북도는 필수 인력을 제외한 모든 인력을 코로나 관련 업무에 투입하는 등 비상체제로 전환했습니다. 확진 환자들의 동선과 접촉자 파악 작업, 방역 작업에 주력을 하고 있는데요. 다만 지자체 능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중앙정부의 행정과 재정 지원을 긴급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무엇보다 시민들의 협조가 절실하다며 손 씻기와 마스크 착용 등 개인 위생 수칙을 더욱 철저히 지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대구 의료원에서 KBS 뉴스 정혜미입니다. 앞서 홍상 기자가 설명했지만 그러니까 7일 날 입원하고 9일 날 예배 보고 특히 10일 날 발열 증상이 있어서 그때 보건당국의 병원에 입원해 있는 상태였고 그때 검사 권고를 받아들였으면 어땠을까? 훨씬 나았겠죠. 왜냐하면 네. 그 이후에도 예배 참가도 했었고 또 이제 결혼식에 있는 호텔 뷔페에 가서 식사를 여러 사람과 함께 했었고 뭐 예배도 뭐 밀접 접촉이 있는 거고 그쪽 지역 신도들의 얘기에 따르면 8,000에서 9,000명까지도 있는 교회라고 하니까 신도가 그래서 굉장히 많은 사람이 접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10일 날 같은 경우 발열이 38.8도 굉장히 고열이죠. 그러니까 일주일 전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그때 발병했다면 일주일간 최소한 줄일 수 있었죠. 감염이 그때부터 계속 지속됐을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때 그 정도라면 이제 발열이 있어서 명백하게 이 증상이 나타났다라고 보는 게 사실 그동안에 어떻게 보면은 뭐 그 과정의 합리적인데 문제는 그렇게 발열이 됐고 의료진에서도 이게 단순하게 그러니까 한방병원이지만 내과 진료는 또 따로 있다라고 하니까 단순하게 일반적인 증상과 다르니까 코로나19에 대한 검사를 권고를 했을 텐데 본인은 이게 뭐 해외여행도 다녀온 적이 없고 확진자 접촉한 사실이 없다라는 이유로 거부를 했다라는 거고 15일 날 같은 경우에는 CT 촬영을 했다랍니다. 컴퓨터 단층 촬영을 했고 그때는 폐에 확실하게 이상 소견이 보였기 때문에 폐렴 소견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더더군다나 이거는 더 검사를 해봐야 하고 했는데도 거부를 했다가 그게 15일입니다. 그래도 이틀 정도는 빨리 발견할 수 있었던 결국 건데 검사는 17일 날 해서 17일 확진은 어제 나왔습니다. 나왔던 겁니다. 근데 사실 지금 이제 코로나19 진료도 그렇고 치료까지도 국가에서 전액 무료로 지원하고 있는 상황인데 좀 많이 아쉬움이 생기는 거죠. 아쉬운 부분입니다. 질본의 설명 들어보니까 그렇다고 이분을 뭐 처벌하긴 왜냐하면 본인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검사를 안 받은 거니까 처벌하기는 어렵다. 뭐 고의성이 있는 어떤 처벌 대상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아니라고 하고 또 질본 같은 경우 현재로서는 이게 법정 전염병은 아닙니다. 아직까지 지정을 안 했기 때문에 유추할 수 있다라면 지자체장, 뭐 시장이나 군수가 긴급 조치로서 강제 처리를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있지만 그런 거를 받은 상황에서 거절한 건 아니었기 때문에 그분이 뭐 어떻게 보면 뭐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 이걸 따지자는 게 아니라 이게 좀 막을 수 있었던 걸 못 막았다는 아쉬움이 생기는 거죠. 얘는 전염병 같은 게 사실 방역 당국의 노력도 중요하지만은 정말 국민 의식이 정말 중요해요. 이게 없으면은 방역 당국이 암만 시스템을 만들어놔도 안 되는 거거든요.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대구 경북 지역 주민분들이 아무래도 더 불안해하실 것 같습니다. 특히 뭐 이런 상황에서 열감이 있거나 이러신 분들, 기침 나오고 하시는 분들 불안하실 겁니다. 우리 보건당국은 이렇게 조언하고 있습니다. 잠깐 그 부분에 대해서 들어볼까요? 대구시의 선별진료소는 인원을 확충하고 있으나 경증의 모든 분들이 선별진료소에 모이시는 경우 적절한 진료도 어렵고 또 교차 감염의 가능성도 커질 위험이 있습니다. 발열이 나지 않는 가벼운 감기 증상의 분들은 가급적 집에서 쉬시면서 경과를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발열이 동반되는 호흡기 증상의 분들은 1339 콜센터나 보건소의 상담을 거쳐 선별진료소로
가주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이 31번째 확진자의 동선에 10명 아니면 11명의 확진자가 나왔는데 예. 그렇다고 이분을 슈퍼 전파자라고 단정 짓기에는 아직 어려운 거죠. 슈퍼 전파는 있었다고 보여지는데 네. 어떤 사람이 슈퍼 전파자인 거는 아직 네. 조사해봐야 한다는 거죠. 네. 보건당국은 166명을 접촉했고 그중에 128명이 그 입원한 한방병원에 접촉한 분. 대부분이 그 한방병원에 입원해 계셨기 때문에 물론 왔다 갔다 했지만 네. 지금 다 모두 자가 격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13분은 이제 대구 경북이고 2명은 서울에서 나왔습니다. 네. 한 분은 이제 한 사람은 이제 한 분은 서울이고 네. 한 사람은 이제 12살 초등생인데 수원에 살고 있는 수도권에서 초등생입니다. 나왔군요. 예, 예. 네. 근데 이 12살 초등생 32번째 환자인데 네. 이 초등생이 감염된 경로도 네. 아까도 제가 잠깐 국민 의식을 얘기를 했었지만은 감염 경로가 좀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12살 초등생이 그 코로나19를 감염된 게 엄마거든요. 네. 엄마가 20번째 환자입니다. 네. 근데 20번째 환자 그 엄마가 또 감염된 건 15번째 그러니까 형부한테서 이제 감염이 됐는데 네. 이 형부가 이제 15번째 환자가 우한에서 그 체류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네. 들어오면서 확진을 받았는데 자가격리를 명령을 했거든요. 네. 자가격리를 했는데 자가격리 도중에 이 처제 아, 엄마와 식사했다는 밥을 먹은 거예요. 그분들이군요. 네. 격리해서 만나지 말려면 만나지 말아야죠. 아래층인가 내려가서 식사를 했다고 들었어요. 예. 네. 자가격리라는 건 그런 위험성 때문에 격리를 하는 거잖아요. 결국은 그래서 그래서 12살 초등생까지 이 코로나19가 번진 거 아닙니까? 네. 처제와 식사를 했고 처제의 딸이 예. 12살 어린이가 감염이 된 거군요. 그러니까 방역 시스템이 암만 네. 철저한다 하더라도 네. 국민 개개인이 이런 그 어떤 의식적으로 만나지 말아야겠다, 만나지 말라니까 말아야겠다라는 네. 의식이 있지 않으면은 암만 시스템이 갖춰주면 네. 뭐 합니까? 그리고 32번째 환자 서울의 성동구에 거주하는 78살의 남성입니다. 네. 네. 근데 중요한 건 또 이분은 감염 경로가 안 나옵니다. 지금 감염 경로가 오리무중인 환자가 세 명이 그동안 세 있거든요. 명이었습니다. 예, 네. 29, 30, 31번 네. 환자인데 이분 같은 경우는 40번째 환자인데 네. 이분도 그러니까 감염 경로가 확실치 않습니다. 외국에 나갔던 경우도 없고 네. 한양대 병원에서 이제 확진을 받았는데 그 이전에 강남에 있는 한 이비인후과에서 뭐 고열이 나고 기침이 나니까는 거기서 진료를 받았나 봐요. 네. 그런데 선별 진료소가 아닌 개인 병원에 그냥 이렇게 먼저 가고 그래서 네. 이분도 이제 앞으로는 이런 개인 병원에 무조건 갈 게 아니고 아까 네. 발표에서도 녹취에서도 나왔지만은 자신이 좀 보고 네. 무조건 병원 가는 게 사실 가장 위험하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어제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도 새로운 국면이 시작됐다 해서 우리가 그 부분 강조해서 설명드렸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이러면 이제 지역사회 우려했던 지역사회 감염이 현실화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일단은 부분적 지역사회 감염이 이미 확인이 됐다라고 봐야겠죠. 대구 네. 지역도 그렇고 서울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그만큼의 많은 확진자가 나오진 않았습니다만 네. 어디서 왔는지 모른다는 얘기는 본인도 그 사이에 또 어딘가에 확진을 시켰을지도 모르는 가능성이기 때문에 네. 방역 방법 자체를 바꾸고 있고 그래서 정부에서도 예를 들어서 이제 특히 좀 취약하다고 할 수 있는 요양병원이나 이런 곳에 대한 전수조사도 이미 시작을 한 상황이고 네. 과연 이제 선별진료소 같은 경우에 지역별로 설치를 해놓고 있긴 하지만 그것만으로 충분할 것이냐 민간병원이라든가 아니면 또 이동해서 확진할 수 있는 그런 부분까지도 네. 같이 고려를 해야 되는 대응 단계 자체를 좀 바꿔야 되는 상황인 네. 거죠. 이러다 보니까 진짜 지역사회 감염을 지역사회 전파를 걱정하는 목소리들이 커집니다. 저희가 댓글 몇 개 봤는데 네. 이렇게 되면 이제 그동안의 감염 경로를 지도를 모르기 때문에 그럼 이제 어디서 어떻게 감염될지 모르는 그런 우려도 커질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여론이 만들어집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29번부터는 31번까지 어디서 32번까지 분명히 지역은 나왔습니다. 확진자가 없는 상태, 여행도 안 왔던 상태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 그분들 스스로가 그 사이에 누군가에게 감염을 시켰을 수도 있고 또 지금 대구 같은 경우에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접촉한 신도들 중에 누군가가 그분이 사실은 먼저 이 확진 내진 접촉 감염이 됐을 가능성도 배지 못하거든요. 네. 역학조사는 시작을 했지만 이 지역 중심으로 해서 또 지역이 아니더라도
쉽게 말로 초기부터 했던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것을 당분간 자제한다든가 네. 뭐 대중교통 같은 걸 이용할 때 사람이 많을 때는 스스로 네. 기침할 때 조심할 아주 기본적인 걸 다시 좀 챙겨야 될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네. 그리고 정경 질병관리본부장도 이제 언급을 했지만 새로운 단계로 접어드는 거 아니냐라고 네. 했지 새로운 않습니까? 국면. 네. 사실 이게 만약 지역사회 전파가 만약 시작된다면 대응 조치가 완전히 달라져야 되거든요. 네.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감염원의 그 유입을 차단하고 환자를 빨리 걸리지 않게끔 하는 게 대책이거든요. 네. 가장 효과적이죠. 중국에서 오는 그 입국자들 검사하고 해서 감염원을 차단시키는 게 우선인데 네. 만약에 지역사회 전파가 된다면은 감염원을 모르니까 네. 대응 방법이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때부터는 빨리 일단 번지는 건 막을 수 없다. 그러니 빨리 캐치해서 감지를 해서 네. 피해를 최소하게, 다시 말해서 사망률을 최소로 줄이는 게 가장 우선이라는 그런 시나리오로 넘어가는 거거든요. 네. 왜냐하면 우한이 그래서 결국은 지역사회 전파를 막지 못했기 때문에 저는 재난적인 상황이 발생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아직까지 그렇죠. 뭐 사실 네. 우리나라가 그런 위기 단계를 높일 단계는 아니라고 뭐 해요. 뭐 그러니까 지역사회 전파라고 분명히 단언할 수는 없는 상황이지만 예.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4명의 확진자는 지금 어디서 어떻게 걸렸는지 모르기 때문에 이게 이제 굳어지면 지역사회 전파가 현실이 되는 겁니다. 네. 그렇죠. 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핀셋으로 어느 지점에서 누구와 감염됐다고 해서 그 부분을 설명 들으신 것처럼 그 부분에 방역을 집중하고 검역하면 됐었는데 이걸 모르게 되면 이제 우리가 훨씬 큰 제가 뭐 오프닝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훨씬 더 큰 그물을 쳐야 하는 상황이 됩니다. 이재갑 교수의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이미 지역사회 감염은 시작됐다고 보는 거고요. 다만 유행의 정도에 대해서 저희가 파악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본격적으로 지역사회 감염이 시작됐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지금의 의료 체계 자체가 지금 선별진료소 진료 체계만으로는 환자를 진료를 할 수 있는 숫자를 감당을 못하기 때문에 그런 이제 전 병원들 또 의원급 또한 중소병원들까지 다 환자를 볼 수 있게끔 준비를 서둘러서 맞춰야 된다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특정 감염원의 방역이 아니고 우리 일상에서 이제 검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확충해야 한다는 것이고 당장에 지금 요양병원 1,000몇 곳 전수조사한다고 했고 지금 대구의 신천지교회 다시 또 전부 다 전원 검사를 전수조사한다 보면 오늘 내일 단시간에 확진자가 늘어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가능성이 충분히 네. 있죠. 지금 뭐 하루에 800건에서 1000건 정도의 검사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충분히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한 사람이 전파할 수 있는 게 지금 원래 기존에 나왔던 것은 2명에서 3명 정도를 예상을 했는데 지금 대구에서 상황을 보면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네. 가능성이 나왔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반가운 소식도 있습니다. 4명이 완치 판정 받아서 격리 해제된다고요? 예, 그러면 지금까지는 총 16명이고요. 네. 사실 최근에 그러니까 어제 오늘 사이 어제 그제 사이에 갑작스럽게 늘어나서 그렇지 그전까지 28명이 지금 초기에 발견이 돼서 치료를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렇게 네. 따지면 절반 이상이 이미 퇴원을 했다. 아, 이 그렇군요. 부분은 사실은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죠. 46명을 계산하면 16명이 얼마 안 되는 것 같지만 네. 사실 저분들의 치료는 이미 한 2주 이렇게 전부터 시작을 됐던 거기 그러니까 때문에 오늘 갑자기 16명 늘어난 걸 빼면 예. 그 전에 어제까지 확진받은 환자의 절반이 퇴원한 거군요. 그렇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일본 상황도 보겠습니다. 우리가 일본 크루즈선에서 데려온 우리 국민 한국인 6명과 또 부인 일본인까지 포함해서 예, 7명 7명. 도착했죠? 예, 도착했습니다. 도착하는 영상이 있군요. 네. 오늘 새벽에 김포공항 통해서 입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하네다 출발하기 전에 하네다 공항에서 1차 검역을 진행했는데 다행히 뭐 열이나 기침 같은 그런 증세는 없었다고 전해지고요. 네. 입국한 다음에 인천공항으로 바로 이송이 돼서 인천공항에 그 검역센터가 있습니다. 거기 인천 그 검역센터에서 2주일간 14일간 이제 격리될 예정입니다. 네. 아직도 이제 우리 국민들 포함해서 크루즈선에 8명이 남아 있죠. 우리 국민만 8명 남아 있고 하선 오늘부터 한다고 했거든요. 시작됐다고 하더라고요. 네. 오늘 음성 판정 받은 분들 먼저 내리기 시작했다고 들었습니다. 오늘 500명 정도가 이제 하선을 하고 네. 21일까지 내일 모레까지 이제 그 음성 판정 받은 사람들 같은 경우 다 이제 하선을 시킨다라는 거고 네. 3,700명 있었지 않습니까? 전원을 다 하선시키는 건 아니고 네. 그 중에서 지금 그 확진자와 같은 선실을 썼던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은 하선하지 않고 14일간은 계속 그 선 내에서 네.
증상이 발현되는지 안 되는지 보고 이제 그다음에 하선 결정을 내린다고 해요. 중국 상황도 좀 보겠습니다. 그래픽 준비됐으면 네. 양지열 변호사의 네, 설명 듣겠습니다. 중국 네. 같은 경우는 확진자 숫자가 1,749명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줄어들었다라고도 볼 수 있는 저희가 흔히 상황이고요. 증가세가 조금 네, 둔화됐다. 둔화됐다 네. 그런 정도 상황이고 사망자 같은 경우에 136명이 나왔습니다. 사망자는 또 좀 줄어들다가 예, 오히려 조금 늘었습니다. 늘어났다. 네. 근데 전반적인 추세는 어쨌든 좀 줄어드는 것처럼 보이긴 하고 있습니다. 네, 사망자가 2,000명을 오늘 그 중국 정부에서 그 코로나19 관련해서 네. 4만 명을 전수조사를 해서 오늘 발표한 자료가 있거든요. 네. 거기 보면은 좀 흥미로운 게 여자보다는 남자가 더 잘 걸리고 네. 또 80% 정도는 경증으로 그냥 감기 정도로 그냥 살짝 앓고 지나간다. 네. 코로나 바이러스가 들어온다 하더라도 그리고 네. 나머지 20% 정도가 중증으로 진행되더라라는 이제 조사를 오늘 발표를 했거든요. 중국 네. 당국에서. 얼마 전에 우리 의료 당국에서도 우리 질본에선가도 건강한 분은 스스로 그냥 치료 없이도 나을 수 있는 질병이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그런데 했었어요. 중요한 거는 자기가 그냥 감기 정도로 생각했는데 네. 이분들이 경증일 때 초기에 바이러스 전파력이 굉장히 높다라는 네. 거예요. 중국에서 그래서 네. 이게 문제라는 거거든요. 이분들이 스스로 낫는 것과 자가격리를 하는 건 분명히 다른 문제입니다. 그렇죠. 네. 이분들은 감기 정도인데 자기가 자가격리할 상황인지도 사실 모르는 상태겠죠. 네. 중국에서는 의료진 감염과 사망이 현실화되면서 우한시의 최초의 거점 병원의 병원장마저 감염돼서 네. 어제 숨졌더군요. 어제 오전에 목숨을 잃었다고 합니다. 네. 우창병원이라고 하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우한 지역 첫 번째 거점 병원으로서 네. 역할을 해왔었는데 한 닷새 만에 감염이 됐다가 어제 네. 결국에는 목숨을 잃었다고 하네요. 네. 영상 좀 볼까요? 네. 관련 영상 보겠습니다. 네. 지난달 22일 우창병원이 우한 최초로 코로나19 거점 병원으로 지정됐는데요. 숨진 유증밍 원장도 도시가 봉쇄되면서 물밀듯 밀려들어오는 환자들 직접 진료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5일 만에 닷새 만에 유 원장이 감염 증세가 나타났고, 네, CT를 찍어봤더니 폐가 하얗게 변했다고요. 네, 14일부터는 호흡 곤란 증세가 시작됐고요. 1月差不多20几号，病程拖了1、20天。是的，14号转过来的，你转过来就插管了。 같은 병원의 간호사 한 분도 코로나19로 사망했고 어제 유즈밍 원장도 끝내 숨을 거뒀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고 마무리할게요. 네. 우리 정부도 어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만약에 중국 정부에서 요청하면 우리 의료진도 보낼 수 있다 이런 입장을 보이더군요. 아직 중국에서 요청은 안 온 네. 상태고요. 강경화 장군도 어제 이제 국회에서 지금 현재 마스크나 의료품 같은 현물 지원은 많이 하고 있는데 네. 의료진은 요청이 오면은 그때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야기를 좀 바꿔보겠습니다.